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이제 막 방송 시작하고요. 이번 주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파트 급등폭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요. 방송 지금 시작되었나요? 예, 팬 낙타님. 방송 시작됐네요. 반갑고요. 자, 이번 주는 좀 급등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급등폭 상당히 높고요. 거기다가 6월달 거래량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한 달, 한 달에 지금 기간이 다 지나가면서 6월달 가격 반영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고 지금 이제 약 한 95% 정도 취합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6월달 같은 경우는. 그리고 7월달 거래량은 약 50% 정도, 50%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지금 취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좀 눈치 보기 지금 실거래가 차트를 갖다가 보면서 말씀드리기로는 눈치 보기 장세 끝났다.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눈치 보기 장세가 고작 일주일 정도밖에 가지를 못했고 벌써 단지별로 신고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터져 나오는 것도 지금 역대 신고가 달성하는 갭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폭등과는 양상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폭등의 양상으로 지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 모두에게 지금 좋지 않은 소식이죠. 뭐 여기서 기분 좋으실 분은 팔고 나가신 분들만 기분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기분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승폭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 차트를 갖다 보여드리면요. 차트를 갖다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아니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7월 27일자 7월 27일자 그러니까 바로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달 7월달 실거래가 업데이트 해놓은 내용입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폭등폭이 지난 2008년 8월 달의 폭등과 상당히 유사한 폭등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급등,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급등했던 시기는 2008년 8월, 7월 달의 폭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 이 당시의 폭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등이었는데 지금 2020년 6월달, 7월달의 폭등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게 좀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1차 급등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꾸준히 상승했지만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2008년 1, 2월 달에 한번 2008년 1, 2월 달에 급등이 있었고 2008년 7, 8월 달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이후로 계속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2020년 1, 2, 3, 4 조금 쉬었다가 다시 6월 달부터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 급등폭이 지난 2018년 8월의 급등폭과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 아직 2020년 6월 달의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된 거 아닙니다. 전부 다 3일 정도 더 지나봐야 되는데 시간이 막바지에 달하면 갑자기 또 거래량이 쑥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2018년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기록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이후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017년 7월 이후로 지난 6월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자, 지금 급등폭이 뭐 신규 아파트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거의 모든 아파트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작년 12월과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가장 적게 개입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아파트의 상승폭이 가장 높다라는 부분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7월달 현재 평균 거래가 197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는 전월 대비해서 약간 꺾인 듯 보이지만 이것도 아직 모릅니다. 아직 취업 40%밖에 안 된 거예요. 45%, 50% 미만으로 취업된 겁니다. 이것도 다 취업되고 나면은 이 급등폭이 6월 이후의 급등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가장 큰 급등폭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매물도 말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요즘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 나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줄 서서 본다고 합니다. 줄 서가지고 몇 시 타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최고가를 갖다가 부른 사람한테 그렇게 경매하듯이 낙찰되는 수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사장님들, 현지에 계신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매물이 말라버렸다.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지를 않고 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오히려 8월 달에 입주 물량이 조금 있어요. 서울시에. 8월 달에 입주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월 달에 이러한 장세를 갖다 보인다는 것은 8월에 이미 그 입주 물량 다 소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8월달 이후에 8월달 그 입주 물량 다 소화되고 나서 9월, 10월 입주 끝나고 11월, 12월 이때는요. 올해 11, 12, 내년 1, 2, 3 웬만하면은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때는 정말 지금 6월달 이후에 이 상승폭이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해요. 거기다 시장에 매물도 안 나와.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양도세 더 높여버리고 거의 다 임대차 3법 그 미친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나면은 그 이후의 뒷감당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재앙이에요. 재앙이 집 가진 사람들한테 재앙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재앙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없어져요. 집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매물들 그거 어떻게 될까요? 자, 어찌됐건 지금 정부가 최악의 길을 갖다 계속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은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차트 살짝 보여드렸고요. 지금 급등폭을 갖다가 지금 아직 6월달에 다 짓게 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달 다 짓게 되고 7월달 또 지금 고가에 거래되는 아파트들 신고가 좀 지연되는 부분 감안해 준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급등폭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018년 7, 8월의 폭등 이상의 폭등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기간도 사실은 지금 최장기간 상승, 그러니까 꺾임없이 최장기간 상승한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보게 되면은 급등이란 건 사실은 좋진 않아요. 급등하고 나서는 약간 그 조정기가 발생되는데 작년 2019년 3월 이후에 상승을 보게 되면은 거의 9개월간 꾸준히 상승해간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영속성을 가지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차트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것은 이 급등이 내년까지 이어진 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임대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임대차 매물이 없어.
임대차를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혼부부들? 눈을 낮추던가 아니면은 집을 사던가. 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분위별 가격 뭐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각 지역별 흐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주하고 비교 안 해드릴게요. 이거 전주하고 비교를 갖다가 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다 1,000만 원씩 올랐어. 살짝 화면만 그럼 겹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방송했던 내용하고 지금 가격하고 비교해보시면 거의 1,000만 원씩 다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씩 올랐어 다. 전주 평균 거래가 여기 마우스 따라서 보시게 되면은 전주 평균 거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주 평균 거래가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씩 올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놀래고 여러분들에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주 대비해서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씩 올랐다. 이게 뭐 30주만 지속된다고 해봐. 끔찍하죠. 끔찍하죠. 자, 전주 대비 1,000만 원씩 지금 오르고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깊게 얘기해드리기가 무서워. 전주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은 지금 뭐 1,000만 원씩 안 오르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다 1,000만 원씩 올랐어. 자, 어찌됐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디테일하게는 안 갈게요. 디테일하게는 안 가고, 자, 보시게 되면 각 지역별로 1분위 지금 중국 연차별 평균 거래가 그리고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약간 꺾이는 모습도 보여드린 듯 했지만 지금 다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상승폭 높여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의 거래량이 지금 6월달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6월달 실거래가 된 것들이 지금 막바지에 신고가 되면서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쭈루루 나타나면서 지금 6월에 가격이 지금 급등. 그리고 7월 달도 강남은 그리고 더 재밌는 게 강남이 특히 가장 심해요. 강남이 계약하고 나서 거의 한 달이 다 돼서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강남이 특히 지금 7월 달에 이 가격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 7월 말, 그러니까 8월 말이 되면은 7월 달에 거래가가 다 취합이 되겠죠. 그때 되면은 또 이게 어떻게 차트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 1분위도 가격 급등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각 중공 연차별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분위 2분위 제가 1970년대 중국 내 아파트 많이 상승 못했다라고 했는데 무섭게 지금 급등해가지고 전고점 다 넘어섰고요. 지금 전고점 넘어서지 못한 아파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전고점을 넘어서 지금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상승률이 107%예요. 107%. 이게 평균이 10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7%라는 게 전년 12월 대비 107% 상승했다. 세종시는 이번 방송에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세종시는 뭐 작살 뭐 말씀하시는데 서울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주랑 비교해드리진 않겠습니다. 3분위도 미쳤죠. 지금 이 급등폭 7월 달에 이 상승폭이 지금 아직 40%밖에 취합 안 됐고 전부 다 취합되게 된다면은 6월 달만큼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지금 3분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 거래량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분위 관악, 강서, 은평,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그리고 상승률 좀 봐요. 상승률 좀 봐. 아니 1970년대 중공된 아파트는 6개월 만에 상승률이 108%야. 지금 3분위 시장이 미쳤다. 3분위 시장이 가장 미쳤고요.
그리고 4분위 시장. 4분위 시장이 상대적으로 뭐 많이 안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나마스테님 감사합니다. 4분위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웬걸 일주일 만에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 지금 얼추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3분위 시장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4분위 시장, 다음으로 2분위 시장, 그 다음으로 1분위 시장 순서로 지금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은 강남 주도의 상승이 아니고 주변 지역, 그러니까 3분위, 4분위 시장 주변 지역,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지역들이 주도한 상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왜 3분위, 4분위가 더 많이 상승하냐라는 걸 갖다 단순히 키 맞추기로 바라보실 게 아니에요. 이건 키 맞추기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사라진 시장이 가장 불안하다니까.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사라진 시장이 가장 무서운 시장이다. 왜? 매물이 안 나오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2, 3년 사이, 2, 3년, 4년, 2년에서 4년 단위로 팔고 사고를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한 번 거주하면 10년씩 산다. 10년 이상씩 산다. 자, 그러면 매물이 안 나오죠. 매물이 잠겨버리죠. 자, 정부가 다주택자들 다 씨를 말려버린다라고 해버렸으니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겠죠. 자, 지금 뭐 여기 관련돼 가지고 하락론자들도 이 방송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도 이 방송을 보셔도 됩니다. 다 보셔도 돼요. 다 보셔도 되고요. 누구는 이거 보지 말아라. 뭐 너는 왜 좌파인데 아포의 방송 보느냐,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자,